47세 광고회사 임원, 퇴직 2년 만에 모아둔 돈 바닥났다. 은퇴 후 대참사.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나도 이제 곧 은퇴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가 됐나?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 정도 되면 주변에서 님도 곧 퇴직하시나요?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스스로도 나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막상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 당황하거나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지출에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곤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자극적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꼭 있을 법한 실제 상황입니다. 47세 광고회사 임원으로 꽤 잘 나가던 사람이 퇴직 후 단 2년 만에 모아둔 돈이 바닥나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다면 어떨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대참사를 겪지 않기 위한 준비와 실제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3가지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각 사례는 직업과 나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은퇴 후 겪는 고민에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길 바랍니다. 1. 47세 광고회사 임원의 대참사. 먼저 제목의 주인공, 47세 광고회사 임원으로 일하던 어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20대 후반부터 광고업계에 뛰어들어서 뛰어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어요. 30대 후반부터는 연봉도 크게 오르고 입지전적인 인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45세를 넘기면서부터 슬슬 회사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임원이긴 해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업계 전체가 디지털로 급변하면서 어씨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퇴직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씨는 속으로 조금 이른 나이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고 내 능력이면 어디 가서 못할 게 없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도 발목을 잡았고 광고업계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에이전시,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급변하면서 전통 매체 중심의 경험을 쌓아온 어씨 경력이 옛날만큼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전혀 다른 업종으로 뛰어들기에는 너무 늦은 감도 있었고요. 결국 어씨는 잠시 쉬면서 새로운 걸 준비하자며 1년 만에 재취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문제는 은퇴 이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생활비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모아둔 자금 중 일부는 집 담보 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자동차 할부도 남아있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 각종 공과금, 가족 생활비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 삽시간에 줄어들더라는 거죠. 어씨는 처음엔 아직 23억 정도 남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재취업을 못하고 무작정 소비만 하다 보니 2년 차가 됐을 즈음 정말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게 너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 정작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돈만 써버린 셈이 됐죠. 결국 어씨는 49세가 된 지금 남은 돈도 몇 천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계속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나 단기 컨설팅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회사 임원 타이틀이 무색해진 채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지내게 되었죠. 어씨 사례가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재앙과도 같다. 막연히 난 월급 많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기는 찾아오는 겁니다. 2. 50세 금융사 관리자의 조기 퇴직 후 불안. 두 번째 사례는 50세의 조기 퇴직을 감행한 B씨입니다. B씨는 금융사은행 보험 등에서 꽤 오래 일하며 관리직까지 올랐는데 회사 분위기가 경직되고 디지털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뒤처지는 느낌을 받아 스스로 퇴직을 결심했어요. 어느 정도 목돈을 손에 쥐고 나면 집 한 채도 있으니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꿈꿨죠.
퇴직 당시 B씨가 받았던 퇴직금은 약 3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30만, 350만 원만 쓴다고 해도 1년에 거의 4천만 원 돈이 나가거든요. 게다가 부모님 요양비나 자녀 교육비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이다 합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치를 초과해버리기도 합니다. B씨는 처음 퇴직 후 6개월 동안 좀 쉬자고 마음먹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매달 얼마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집 대출금, 보험료, 아이 학원비, 부모님 요양비 등을 체크해보니 반년 만에 거의 8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더랍니다. 그제야 B씨는 마음이 급해져서 중고 거래로 안 쓰는 물건이라도 팔아보고 부업 겸해서 인터넷 강의나 투자 관련 세미나도 들어봤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가정 경제 상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 정도 생활비가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월급이 없으니 무섭게 돈이 없어 지내라며 한숨을 내쉬게 된 거죠. B씨가 크게 후회하는 점은 퇴직 후 일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3억 원이면 넉넉하다는 막연한 계산만 있었지 한 달 실제로 얼마가 지출되는지 또 앞으로 2년 뒤, 5년 뒤 어떤 지출이 새로 생길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B씨는 지금 52세가 되었고 재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비슷한 일을 하려면 또다시 디지털 지식이나 자격증을 새로 따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 사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퇴직 후 1년만이라도 놀 계획을 세웠다면 그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부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냥 에이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3. 54세 공기업 팀장의 예외적 성공 사례. 마지막으로는 좀 더 희망적인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54세의 공기업 팀장으로 퇴직한 C씨는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도 요즘은 정년 보장이나 연금 제도도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은데 C씨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은퇴 시기를 앞두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두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퇴직 5년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고 실제로 본인이 매달 얼마를 쓰는지 명확히 파악했다. 퇴직 후 3년간은 새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산출했다. 본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퇴직 후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봤다.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또는 온라인 강의 제작 등 가능하다면 집을 소형으로 다운사이징해 주택 유지비를 줄이고 나머지 자금으로 노후 생활비나 간단한 창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C씨는 실제로 퇴직 후 12년은 여행이나 여유 생활을 즐기되 그동안 월 얼마씩 반드시 지출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들어간다면 1년이면 3,600만 원이 나갈 테고 거기에 불시 지출로 추가 400만 원 정도를 합쳐 연 4천만 원을 생각했죠. 그리고 퇴직금 중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배당주 등에 분산 투자해 월 5,060만 원 정도라도 추가 수입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또 평소 동아리 활동으로 쌓아둔 강연 역량을 살려 지역문화센터나 구청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몇십만 원 수준이라 해도 생활비의 일부를 메워주니 큰 도움이 되죠. 결과적으로 C씨는 60세 이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혹은 공기업 퇴직연금 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 큰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절약도 필수적이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어요. 이 사례가 전하는 핵심은 은퇴 후 일정 기간 수입이 없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작게라도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방안을 미리 모색한다면 불안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조언. 위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준비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재앙을 예방할 수 있고 그냥 월급 잘 나왔으니 퇴직금도 꽤 되겠지라고 낙관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출 구조 파악부터 시작하자. 매달 주거비용,
자녀 교육비,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 기본적인 지출만큼은 얼마인지 꼭 알아두시길 권해요. 보통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잘 모르겠다가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요. 퇴직 후에는 수입이 훅 줄기 때문에 지출 구조를 명확히 파악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이 없어지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위기 대비 자금 마련.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자녀 학자금, 본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 비용 등에 대비할 쿠션 자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쓰지 않을 돈이라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나 예비금 형태로 조금씩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작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고려. 완전히 놀겠다고 결심하기보단 자기만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강의나 컨설팅, 소규모 판매, 1인 미디어 운영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꾸준히 학습해서 내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죠. 현실적인 은퇴 스케줄 수립. 나는 몇 살까지 현업에서 일할 수 있을까? 를 객관적으로 예측해보고 그 이후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스킬이나 자격증을 확보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이후에는 조금 더 유연한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일을 미리 알아보거나 퇴직 전부터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도 직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혹은 부모님과의 생활 패턴, 경제적 역할 분담 등을 미리 의논하고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막상 은퇴 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부담을 지게 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47세 광고회사 임원, 퇴직 2년 만에 모아둔 돈 바닥났다. 은퇴 후 대참사라는 오늘의 자극적인 제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기술이 변화하며 경영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 우리가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니면서 은퇴 자금을 꼬박 모으는 시나리오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은퇴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 네트워크, 경험을 어떻게 재활용할지 고민하고 생활비 계획부터 지출 구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까지 미리 점검해두면 최소한 대참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40대 중반 이상이시라면 그리고 곧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신다면 제발 나는 월급이 많으니 괜찮아라든지 퇴직금이 꽤 될 거니까 문제없어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시길 권해요. 실제 사례에서 보셨듯이 돈이라는 것은 들어올 땐 적어 보이지만 나갈 땐 한없이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퇴직 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니 그 속도를 체감하는 건 단 며칠이면 충분하죠. 그러니 미리미리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달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취미나 관심사를 살려 조금이라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부업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하루 한두 시간 투자로 부족할 순 있겠지만 그 노력이 쌓여서 언젠가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냥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준비 과정도 훨씬 다양해지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우는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이상 47세 광고회사 임원, 퇴직 2년 만에 모아둔 돈 바닥났다.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준비와 현실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그래,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보자라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고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실제 사례나 구체적인 은퇴 자금 계획 방법,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제도 등도 살펴보면 좋겠죠.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부터 작은 준비라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요.